안녕하세요. 주식 보험으로 재테크하기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려서 너무 좀 죄송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봉, 주봉, 월봉, 그러니까 캔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어떻게 보는 건지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널리스트들 TV에 나와서 뭐 차트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줄을 긋는다든지 굉장히 많은 보조지표들이나 기법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핵심적인 거는 캔들,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걸 세부적으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을 드릴 테니까 주식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주식 관련된 서적을 보시면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강의 내용을 그냥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보드에 쓰면서 하라는 의견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차에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일 끝나고 씻고 다시 내려와서 애가 자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게 기아자동차 캔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게 거래량 보이시죠? 요 밑에 게 거래량, 위에 막 이렇게 파도 타고 있는 요게 캔들입니다. 캔들. 일봉. 지금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적혀 있죠. 일봉입니다. 일봉. 캔들 하나에 이 빨간색, 파란색 요거 하나하나에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핑크색, 하늘색, 이건 색깔은 제가 그냥 설정한 거 설정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크게 5가지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보시면 5일선, 21선, 61선, 112일선, 맞나요? 6가지인가? 네. 224일선, 그리고 448일선, 6가지네요. 크게 뭐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먼저 요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 하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캔들 하나에 하루라 그랬어요. 아침에 9시에 장이 시작돼서 언제 끝나냐면 오후에 15시 30분, 오후 3시 반에, 이게 작년에까지만 해도 3시에 끝났는데 지금은 30분이 더 늘었습니다. 9시부터 15시 반에 장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이뤄지는 일들, 그날 하루에 이뤄진 일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주식시장은 공휴일이나 주말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평일 중간에 있는 뭐 국경일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장이 그때 안 열립니다. 완전히 공무원이죠. 그때 이렇게 그 평일날 거래가 되는 양을 이렇게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캔들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여기 일봉이죠.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해서, 왜 안 되죠? 잠시만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주봉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주봉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또 보입니다. 요거는 주봉 똑같은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요 캔들 하나, 캔들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요 밑에 거는 거래량이고, 요 캔들 하나하나가 이제 한 주를 뜻합니다. 한 주. 일주일 동안의 가격 변동 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거를 월로 바꾸면 이제 표가 좀 단조로워졌죠? 요거는 하나하나가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벌써 몇 년치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만 해도 거의 3년치 정도 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요게 캔들입니다. 캔들. 일봉, 월봉, 그리고 주봉, 일봉, 주봉, 월봉, 분봉도 있고 뭐 연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봉, 주봉,
월봉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캔들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아까 빨간색이 있었고, 파란색이 있었죠, 그쵸? 캔들. 그게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허접해도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먼저 주식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빨간색 우리 양봉, 빨간색을 양봉이라 그래요. 파란색을 음봉이라 그러고, 양봉은 9시에 장이 시작돼서 장이 마감한 15시 반에 최초 시작한 가격보다 오른 거죠, 그쵸? 10,000원에 시작한 게 15시 반에 마감을 할 때 1,100원이든 12,000원이든 그렇게 마감을 한 겁니다. 올라갔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10,000원으로 시작한 게 장 마감할 때 9,000원, 9,500원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졌으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보시면 자, 이렇게 봉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쭉 오르다가 여기에서 15시 반에 마친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이었다가 1,500원까지 올랐으니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10,000원으로 시작해서 9,700원이나 9,500원 이렇게 떨어졌으면 15시 반에, 그러면 그 봉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가 10,000원이죠. 이때 시작해서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우리가 또 고민인 게 또 이런 게 보이죠. 아까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봉을 보시면 위에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그냥 네모난 게 아니라 꼬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봉으로 우선 설명드려보면,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요거의 의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요게 의미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의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 플러스,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시작 가격보다 종가 마지막에 맞췄을 때 가격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그쵸? 그럼 이 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캔들 모양을, 네모가 중요해요. 네모. 시작은 무조건 여기에요. 네모 밑에. 그리고 종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꼬리는 뭐냐면, 얘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시작을 해서 10,000원에 시작을 해서 9,700원까지 떨어졌다가 쭉 떨어졌다가, 그쵸? 다시 오른 거예요. 11,5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1,000원에 마감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꼬리의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실시간으로 보면 아마 10,000원에서 여기 9,7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실시간으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시 오르면서 여기 10,000원이 넘어가면서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고, 오후쯤 이렇게 11,500원까지 올랐다가 마지막 종가에 다시 힘이 빠져가지고 11,000원에 마감을 했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시작, 마무리. 올랐기 때문에 빨간색,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한 겁니다. 이게 꼬리의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파란색 한번 볼까요? 파란색은 자, 똑같습니다. 요거의 의미는 뭘까요? 파란색은 떨어졌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가 무조건 시가, 여기가 종가가 되는 겁니다. 종가. 떨어졌으니까 파란색이니까 여기가 시가가 아니라 여기가 시가인 거죠. 그쵸? 10,000원에 시작을 했다가 올랐어요. 1,500원까지 시작하자마자. 근데 힘이 빠지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9,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조금 치고 올라와서 9,500원에 마무리한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나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이는 긴 장대 양봉이라 그래요. 빨간 색깔. 장대 양봉. 얘는 여기에 시작을 했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살짝 힘이 빠지면서 요 가격에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 요 파란색 요거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음봉이죠, 음봉.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쭉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힘을 받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결국엔 마이너스 마무리를 해서 요런 그 캔들의 모양이 나온 거죠. 이해가시나요? 요게 캔들입니다. 캔들. 자, 그러면 다음 설명드릴 거는 여기 밑에 또 비슷한 요걸 볼게요. 여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의 뜻은 거래량은 주식은 경매 방식이에요. 호가창에 막 숫자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300원에 팔았어요. 그럼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결이 되죠. 이 체결된 이게 거래량 1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기 끝에 보시면 마지막 날 거래된 게 잘 안 보이나? 50만 주가 넘죠? 그쵸? 요 작은 제일 작은 요 파란색 요게 마지막 날 거래량인데 50만 주가 넘습니다. 그럼 50만 주가 체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누군가가 매도한 사람들이 총 팔아치운 주식량이 50만 주인 거고 산 사람들이 총 사들인 주식의 양이 50만 주인 거예요. 그래서 체결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거래량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색깔 거래량 색깔 밑에 거래량 색깔도 음봉 양봉처럼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거래량의 색깔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정말 적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실래요? 그냥 전날보다 거래량이 늘었으면 빨간색, 줄었으면 파란색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씩 느니까 그 전날보다 늘었으니까 빨간색, 계속 빨간색. 근데 줄었죠? 그러니까 파란색. 더 줄어서 또 파란색. 늘었으니까 빨간색, 줄었으니까 파란색. 조금이라도 늘었으니까 빨간색, 줄었으니까 파란색. 늘었으니까 빨간색. 이해가시죠? 되게 쉬워요. 거래량의 색깔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날보다 거래량이 늘었으면 빨간색, 줄었으면 파란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 저번에 한번 제가 강의 올릴 때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거래량은 수많은 주식 지표 중에 유일하게 차트 결과보다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거래량을 알 수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거래량에 대해서 다룬 책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거래량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한 챕터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이 뭐다 제가 설명드린 수준 정도밖에 안 나와 있지 거래량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분석을 하고 알려주는 책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차트에 선행하는 유일한 지표고 거래량을 놔두고 그 어떤 것도 설명을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현상을 가지고만 설명을 하는 거지 거래량을 알아야 진짜 핵심적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차트가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결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짧을 줄 알았는데 되게 기네요. 이평선,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보이시죠? 네, 제가 아까 날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했어요. 5일, 10일인가요? 5일, 20일, 60일, 그리고 112일, 224일, 448일 선 이렇게 6가지 선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쉽고 이동평균선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일선을 생각을 해볼게요. 21선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점으로 찍어요. 그렇죠? 1일부터 20일까지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거래된 가격을 점으로 찍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거래된 가격을 또 점으로 찍고, 그 다음 하루가 지나면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거래된 가격을 점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점이 쭉 이어지는 게 선이 되겠죠. 그쵸? 그게 20일선이에요.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 그쵸? 5일선은 5일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된 선. 그럼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5일선은 제가 평일에만 거래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20일선은 한 달 동안, 한 달 선. 그러니까 5일선은 일주일 선, 20일선은 한 달 선, 60일선은 세 달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12일은 보통 휴일 공휴일 다 빼면 112일이 반년선이에요. 반년선. 그리고 224일선은 1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선. 1년 동안 거래된 평균 가격. 그러면 448일선은 당연히 2년선이에요. 굉장히 긴 선이죠. 그쵸? 보통 448에서 2년선은 그 애널리스트 설정을 많이 안 해놓는데, 종목에 따라서 481선, 2년선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이게 가벼운 선, 그러니까 5일선일수록, 가벼운 선일수록 가벼운 선보다는 무거운 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렵나요? 그쵸? 어렵죠? 어렵죠?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이평선이 가진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기아자동차로 계속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안되네. 기아자동차 최근 1년, 2년 정도 되는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아자동차 계속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구간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쭉 오르다가 검은색이 며칠선이죠? 111일선, 반년선을 맞고 떨어져요. 그쵸? 여기도 무슨 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뚫어내고 다시 1년선 224일선을 맞고 또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1년선을 맞고 또 떨어지네요. 이번에는 아니 반년선을 맞고 또 떨어지고, 이번에는 반년선을 뚫었는데 1년선을 맞고 떨어지고 1년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평선이 가진 의미를 알려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지와 저항. 지지는 뭘까요? 지지. 더러운 거 말고. 더러운 걸. 이평선이 가진 의미는, 5일선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일주일선이기 때문에. 5일 동안 거래된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거래된 선이면, 아까 제가 설정해 놓은 거는 224일선이죠. 보통 241선으로 그냥 해놓는데, 어쨌든 1년선에 부딪혔어요. 1년선이 차트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차트 위에 1년선이 쭉 꺼져 있어. 1년 동안 거래된 평균 가격이 쭉 꺼져 있어. 근데 내가 밑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움직이고 있다가 1년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드리면 맞고 떨어집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평균적으로 거래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내 머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내 머리 위에.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원의 이평선이 지금 이제 만원이라고 칠게요.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8,000원부터 계속 사부작 올라오고 있다가 만원을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평선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팔겠죠. 그쵸? 너무 힘들게 버텼으니까. 아무리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들인 가격에 드디어 도달했으니까 파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이해가시나요?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가 누른다는 거. 계속 이평선이 무거운 선일수록, 반년선, 1년선, 2년선일수록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맞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죠. 1년선이든 반년선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선을 설정을 해서 그 선에 닿으면 매도를,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평선이 가진 의미는 그런 거다. 무거운 이평선일수록, 기간이 오래된 이평선일수록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내 차트가 밑에 있고 일봉이 밑에 있고 위에 이평선이 큰 무거운 반년이나 1년짜리 선이 있다. 그러면 그 선에 도달했을 때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왔구나 싶어서 팔아 제끼니까. 자, 반대로 내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이 계속 아까 기아자동차 보는 것처럼 쭉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 만약에 1년선이 버티고 있어요. 1년선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다가 1년선을 맞았어. 그러면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 더 이상은 떨어지지 마라 라고 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게 지지와 반등입니다. 무거운 선이 밑에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 선을 받고 반등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평선이 가진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하니까 생각이 하나 더 나서 그냥 설명드리는 김에 오늘 요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별건 아니고 전 고점 지지와 저항을 얘기를 할 때 이평선 말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전 저점 전 고점이에요. 전 고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진짜 불편하네요. 다음부터는 진짜 칠판을 해야겠다.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에 제일 높았던 가격이 요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전 고점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가장 꼭대기. 그러면 여기 차트가 움직이다가 전 고점이랑 같은 가격이 형성될 때가 있겠죠. 자, 요럴 때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전 저점이 또 있을 거예요. 전에 제일 낮았던 가격. 떨어지다가 전 저점쯤 오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계속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쵸? 그게 전 저점의 의미입니다. 의미. 전 저점. 이때가 제일 낮은 가격이네요. 이 가격보다 밑으로 많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전 저점, 전 고점이 가지는 의미. 전 고점. 자,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 제끼는 게 언제 많이 팔려고 할까요? 주식이 상승할 때 국면은 총 3가지 국면이 있어요. 상승 국면, 하락 국면, 그리고 횡보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많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박스권에서. 상승, 하락, 횡보. 요 3개 중에 언제 가장 개미들이 언제 가장 팔고 싶어 할까요? 물량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올까요? 거래량이. 지지와 저항을 알려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고점, 전저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물량이 언제 많이 나올까? 하락할 때, 끊임없이 하락할 때, 아니 끊임없이란 말은 좀 그렇죠. 하락할 때 물량이 많이 나올까? 하락할 때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 1년 정도 계속 횡보, 박스권에 있을 때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격이 오를 때 팔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량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언제 많이 물량이 나오냐면 상승할 때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평선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10,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졌어. 9,000원, 8,000원까지 떨어지다가 밑에서 계속 놀고 있단 말이에요. 8,500원, 9,100원 또 떨어져서 또 8,000원, 7,500원 또 올라서 막 9,200원 떨어지는데 갑자기 상승이 와. 9,000원을 뚫어내고 쭉 상승이 오다가 이제 드디어 내 가격에 왔어. 10,000원, 11,100원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이제 손해는 안 봤다고 다 팔아버려요. 이해가시나요? 전 고점의 의미.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파동이 있죠. 근데 전 고점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전 고점에 왔어요. 그러면 힘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 고점에 비슷한 준하는 가격이 오면 힘 없이 떨어집니다. 힘이 없다는 말은 물량이 사람들이 많이 판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하락할 때 걸려있던 사람들이 올라갈 때 판단 말이에요. 드디어 내 가격이 왔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전 고점을 뚫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횡보장에서는 쭉 횡보하는 박스권에서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매매를 해도 돼요. 전 고점이 1,500원이니까 9,500원까지 떨어지면
내가 어느 구간에 샀으면 한 1,300원, 1,400원쯤에 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꼭 그게 적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시나요? 그게 전 고점, 전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는 그러면 아까 제가 지지 저항을 말씀드렸죠. 전 고점에서는 저항을 받고 전 저점에서는 지지를 받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오늘 제가 방송 올린 거 중에 좀 이제 25분 지나가네요. 좀 제일 길게 녹화를 한 건데, 일봉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평선,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차트 보면 보실 수는 있겠죠, 그쵸? 이게 파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거래량은 뭔지, 이평선은 뭔지, 그쵸? 이평선 가볍게 짧은 선, 긴 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기본을 바탕으로 차트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 주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설계사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